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게 이렇게 나오니까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제대로 된 반등조차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출발할 때 미국 시장 영향으로 0.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출발과 동시에 시작된 그 외국인들의 그 매도 때문에 바로 이게 보합권으로 그냥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루 종일 강보합, 약보합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좀 사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종가 무렵에서 외국인들이 한 몇백억 정도, 한 5, 600억 정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수를 돌려 세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36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44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5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372.40포인트, 어제랑 거의 비슷해요. 0.62포인트 차이 나니까 퍼센티지로는 0.03% 정도 하락하는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또 코스닥도 그 출발은 한 0.3%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발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외국인들은 강한 매도 쪽에 섰기 때문에 지수가 바로 이제 급격히 내려앉아서 보합권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이 진행되면서 오후 들어가면서 기관들도 매도 사이드에 서서 좀 하락폭이 다소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외국인도 좀 매도폭을 줄이고 기관은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하고 이러면서 근근히 이제 오늘 보합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이 16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0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5.16포인트, 이거 어제랑 비슷하죠? 어제보다 0.06포인트, 퍼센테지로는 0.01% 하락하는 약보합권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뭐 별 의미 없이 이게 이제 이어지는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보면 뭐 오늘 이제 뭐 장이 크게 움직인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간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나 또 그 이어서 발표되는 연준의 금리 변동 이제 발표, 인상 발표라든지 또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뭐 회견,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어요. 그래프 자체가. 그다음에 환율은 오늘 이제 뭐 1,306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분간은 1,300원 근방에서 한참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삼성전자는 38억 팔았고요. 그래서 뭐 이거 팔았다고 끝에 조금 사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별로 안 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38억 정도 순매도한 걸로 나온 것 같고, 하이닉스는 1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 뭐 삼성전자는 뭐 한 2억 정도 샀으니까 의미 없고, 하이닉스는 436억을 기관이 샀어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 SDI는 191억을 샀고 LG화학은 79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를 외국인들은 161억, 160억 이렇게 팔았는데 기관은 네이버 28억, 카카오 21억 이렇게 기관이 요새 계속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을 외국인 48억, 기관 18억,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다 산 거는
셀트리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이게 전체적으로 특이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좀 컸던 거는 이 코로나 관련된, 이게 코로나 관련됐다고 봐야죠. 예, 그것들의 제약 사이드가 일제히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약품 부족,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그 제약주들이 움직였는데 어제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럽 전역에서 항생제가 또 부족하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생산 차질, 이래서 수급 불균형.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이미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감기약 그 판매 규제를 해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가는 풍기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약품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뭐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지금 이제 약품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 제약 관련주들이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건설 기계 등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오늘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 국제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기관시설, 보건, 에너지, 디지털 등등 뭐 하여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가 이제 있을 거라고 하는데, G7이 그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 논의도 있고, 또 IMF는 IMF 나름대로 추가로 자금 조달 기반을 좀 마련하는 뭐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쪽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간 뭐 그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냥 눈치 보면서 기다리는 시장이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될 거고, 이틀 있다가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이어지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의 회견, 뭐 이런 거를 시장이 잔뜩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다리는 시장이었고, 미국은 뭐 어젯밤에 뭐 그렇게 올랐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 꼼짝도 안 했다. 그게 이제 뭐 좀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막 뭐 기다리고 이러던 날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왔는데, 오늘 밤에 그 CPI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대체적으로 한 7.3%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6%대로 나올 수도 있다. 막 이제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많이 또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만일 뭐 이제 6%대를 찍으면 CPI가, 그럼 주가가 단기적으로 10% 이상 급등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보면 굉장히 좋은 쪽 의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 그 시장 컨센서스처럼 CPI가 7.3% 수준에서 뭐 2%든 뭐 3%든 4%든 7.93% 부근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 이어서 이제 연준의 금리가 50bp 인상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파월 의장의 회견에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비둘기파적 견해를 줄 거다. 파월이 이번에는 줄 거다. 그래, 뭐 이게 이렇게 보니까 파월이 완전 산타 됐어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의견에서도, 국내에서 어떻게 더 그 파월 의장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 근데 글쎄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파월이 과연 그럴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시장. 그런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너무 좋은 쪽을 많이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그런 해석들이 지금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장을 좋게 보는 얘기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고 시장을 나쁘게 보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너무 좋게 보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좋은 뉴스는 오히려 이게 큰 폭의 상승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급상승이 나올 때는 역을 역으로 맞았을 때 이제 급상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모두가 다 이제 상승 쪽에 있다, 상승 쪽에 무게를 둔다 그랬을 때 과연 시장이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먼저 오른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또 FOMC 금리 인상과 함께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점도표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엔 점도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점도표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 엔드레이트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시장이 이제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새로운 거랑 싸워야 되니까 어쨌든 간 이번 주에 이 시장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 결론이 날 거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좀 겁이 나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우리 백만개 및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이 하는 파생도 이렇게 되면 상황이 조금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그쪽도 재미없는 되게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때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된다. 올라가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 당신 지금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하고, 이런 뭐 일대절명의 뭐 중요한 그런 꼭 택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지금 뭐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가는 것도 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냥 그저 그럴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저 그럴. 왜냐하면 뭐 이렇게 힘을 팍 줄 수 있는 이런 수치들이 안 나오고 다 아는 수치고 그냥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경기 침체 얘기는 또 달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 물론 이제 뭐 저도 주식은 제가 말씀드린 언제나 뭐 이후에 어떻든 오르면 좋죠. 그래서 저도 올랐으면 참 좋겠어요.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불확실성에다가 뭐 어떤 흐름을 맡겨놓겠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정확히 좀 본 다음에 대응을 잘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도 그랬지만 지난달 그 CPI 발표되고 그 FOMC 회의하고 할 때랑 지금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분위기가 되게 달라서 그냥 밋밋한데 계속해서 국내에서는 좋은 쪽 얘기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길게 보는 분들은 이제 좀, 경기 침체 때문에 나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급기야는 이제 그 경기 침체도 연착륙된다. 인플레이션 잡고, 연착륙된다. 이렇게 너무 이제 쉽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기 침체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뭐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줌 라이브 스쿨 분들은 이제 저랑 7시에 다시 만나서 그때 이제 얘기를 더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시장은 어차피 기다리는 시장이니까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 생각에 한 10시 반? 10시 반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PI가 잡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제가 긴급으로 좀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일 우리 시장도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